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120세 장수 시대는 호르몬 관리가 중요하고요. 호르몬 관리를 위해서는 신장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현대인들의 신장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투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신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 합니다. 그러나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세요. 오늘은 신장과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보아요. 비타민 D와 칼슘, 마그네슘, 콜라겐 등 뼈에 좋다는 것을 아무리 챙겨 먹어도 골밀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면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의심해 보세요. 칼슘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미네랄이죠. 그러나 칼슘이 혈액 중에 너무 많아도 문제, 칼슘이 혈액 중에 너무 적어도 문제라서 이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칼슘 99%는 뼈에 있고 약 1%의 칼슘이 혈액에 있답니다. 즉, 대부분의 칼슘은 뼈에 있다는 이야기죠. 혈액 중에 겨우 1%밖에 안 들어있다고? 뼈는 단지 칼슘을 저장하는 창고에 불과하단 말인가? 하실 텐데요. 혈액 중에 칼슘 1%가 그다지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근육을 써서 움직이는 동물이잖아요. 근육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요.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칼슘이거든요. 이 1%의 칼슘이 혈액 중에 부족하다면 근육이 움직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이 많은 곳이 어딜까요? 네,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은 근육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심정지, 즉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칼슘 부족에 대비해 뼈에다 칼슘을 저장해 놓고 빼쓰는 거죠.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심장이 멈춰서 죽는 것보다는 뼈가 부러지는 게 낫잖아요. 만약 우리가 평소에 칼슘을 잘 섭취한다면 굳이 뼈에서 칼슘을 뺐을 이유가 없으니 골다공증에 걸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슘이 혈액 속에 너무 많아도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칼슘이 무작정 몸속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무작정 칼슘이 막 밀고 들어왔다가는 온몸이 조개 껍데기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겠어요? 자, 이제 칼슘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균형을 어디서 조절할까요? 네,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신장이 한답니다. 신장 참 바쁘네요. 노폐물 걸르려, 영양소 재흡수하려, 수분 조절하려, 호르몬 조절하려 정말 한시도 쉬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양쪽에 2개나 있나 봐요. 신장은 혈액 중에 칼슘이 너무 부족한 듯하면 위장관에게 연락을 해요. 칼슘 들어오게 문을 열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또 재흡수를 늘려요. 또 혈액 중에 칼슘이 너무 많은 듯하면 위장관에게 또 연락을 해요. 칼슘 못 들어오게 문을 막아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칼슘을 빨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요. 그런데 또 이 신장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요. 비타민 D의 신호를 받아야만 위장관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중, 상중으로 깐깐하게 칼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는 거죠. 비타민 D가 신장에게 연락을 하고 신장이 위장관에게 연락을 하고 이런 비상연락망 체제예요. 즉, 건강한 사람은 비타민 D가 신장, 신장이 위장관 이런 연락체계 속에서 칼슘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비타민 D를 섭취한다 해도 신장에서 활성형, 이 활성형을 칼시트리올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바뀌어져야만이 비로소 위장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장이 약하면 이 비타민 D를 활성형으로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이 하는 이야기를 위장관이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활성형 비타민 D의 형태인 칼시트리올이 처방이 나오죠. 그냥 일반 비타민 D로는 골밀도가 잘 오르질 않아요.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사서 먹는 비타민 D는
콜레칼시페롤, 그러니까 중간 활성형이에요. 네, 건강한 사람은 비타민 D, 이 콜레칼시페롤을 먹으면 신장에서 활성형으로 바꿔서 유전관에게 연락을 하니까 골다공증에 잘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을 잘 챙겨 먹어도 골다공증이 있다면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신장이 약하면 위장관에서 칼슘의 흡수가 안 되어 칼슘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골다공증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들면 얼굴에만 주름이 지는 게 아니라 몸속의 오장육부도 같이 늙어간다고. 그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듯이 신장 기능도 떨어지는 거예요. 젊어서는 웬만해서는 골다공증이 잘 안 오죠.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잖아요. 까딱 관리 잘못했다가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죠.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골다공증 진단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 아무튼지 간에 골다공증에서 벗어나시려면 신장 건강부터 챙기셔야 돼요. 신장이 튼튼해야 뼈가 튼튼해집니다. 뼈 건강이 바로 신장 건강인 거죠. 아셨죠?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약을 너무 두려워하면서 쓰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약을 너무 맹신하며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약을 꼭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입니다.